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내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저 옆에 각각의 세기들을 이렇게 써 놓았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가 되는 여러가지 개발, 여러가지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써 나왔거든요. 이 내용 중심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권 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는 표를 읽어보고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요. 발효 기술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두 개의 지역이 나와요. 일단 고대 수메르와 고대 이집트가 나옵니다. 고대 수메르는요, 곡식을 발효해서 술이나 빵을 만들었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단단한 빵에다가요, 효모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부드러운 빵을 만들었다. 여기서 효모라는 것은 그렇죠, 발효를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모는 발효를 도와준다. 자, 그러면 고대부터 이제 17세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영국의 로버트 훅과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헨훅. 자, 두 사람은요,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관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름이 비슷해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자, 로버트 훅은요, 현미경을, 자,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발명, 이거와 발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발명은요, 원래 있던 것을 발명한 겁니까? 원래 없던 것을 발명을 한 겁니까? 원래 없던 것을 발명을 한 게 우리는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원래 발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있던 것을 알게 된 것, 있던 것을 찾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미경은 원래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죠? 현미경은 원래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편은 원래 있던 걸 우리가 찾아낸 거니까 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고배율. 자, 원래는 그냥 현미경이었는데 고배율 현미경으로 바뀌었네요. 고배율 현미경으로 바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볼 수가 있었겠죠? 따라서 미생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8세기에는요, 백신의 개발을 합니다. 영국의 제너는 소의 우드 바이러스를 통하여 천연두 백신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우드 바이러스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와 뭔가 관련이 있구나. 그 중에서 소의 우드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게요, 우리는 우드 바이러스 항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조금 밑으로 내려서 이거를 우드 바이러스의 항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항원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원을 이렇게 막아요.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현두의 항원을 볼게요. 제가 지금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또 항체를 만들어내요. 근데 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러면 항체도 같겠죠. 그래서 하나의 항체인데 하나의 항체가 막을 수 있는 항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우드 바이러스 항원과 전현두 항원을 하나의 항체가 같이 둘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19세기에는요, 유전 법칙을 발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멘델이라는 사람은요,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크기나 색깔 그리고 모양 다른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완두콩을 사용하였는지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바로 이 멘델이 수도사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완두콩을 사용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원래 멘델은요, 쥐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수도사라는 신분에 의하여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쥐에서 완두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운이 너무 좋았죠? 완두콩이 굉장히 그 조건에 적절하게 잘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완두콩을 이용하여 유전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영국의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세기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4개 정도는 계속 20세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영국의 플레밍은요, 원래 푸른 곰팡이를 관찰하는, 세균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균과 관련 있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푸른 곰팡이, 어느 때처럼 그냥 자신의 일을 하면서 곰팡이를 관찰하던 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페니실린을 발견했냐면 푸른 곰팡이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럼 세균이 죽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세균을 없앨 수 있는 물질을 찾았다는 겁니다. 완전 그 반대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항생물질이에요. 항생물질로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20세기죠? 자, 이중나선 구조 발견. 왓슨과 크릭이요, X선을 이용하여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걸 한번 꼬았다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 구조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DNA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DNA의 구조 모형을 완성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후에 유전공학의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그 사례가 됩니다. X선을 이용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나왔네요. 우리 몇 번째 배웠죠? 2번째. 첫 번째는 핵이식 기술, 두 번째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 세 번째가 우리가 아마 그 세포 융합 기술이 되겠고, 네 번째가 조직 배양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아요. 미국의 코엔과 보이어는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의 예가 뭐였죠? 이거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당뇨병, 이것이 없으면 당뇨병이 일어나요? 그렇죠. 인슐린. 또 이 유전자 제조업 기술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이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요, 이러한 내용을,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슐린과, 그렇죠, 인슐린과 인터페론, 둘 다 인으로 시작하니까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인슐린과 인터페론. 다시 한번, 인슐린과 인터페론. 이렇게. 자, 동물복제의 성공. 동물복제 하면은 뭐 생각나셔야 돼요? 핵 이식 기술 생각나셔야 합니다.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해요. 그래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1996년. 자, 그러면서 젖소, 개, 고양이, 토끼 복제들이 다 성공을 하였다. 자, 마지막 21세기입니다. 지금이 21세기죠? 인간 게놈 지도 완성.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유전자를 치료하고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했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쭉 훑고 나서요, 빈칸을 제가 뚫어 놓을 거예요. 그 빈칸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곡식을 발효해서 술이나 빵을 만들었고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딱딱한 빵에다가 효모를 더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었다. 자, 그럼 효모는 발효를 도와주는 물질이다. 자, 세포를 발견합니다. 언제? 17세기에. 자, 세포 발견 누굽니까? 그렇죠. 그 영국의 로버트 훅과 그리고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 훅. 영국의 로버트 훅은요, 그렇죠. 발견을 해서 발명을 해서 세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톤 판 레이우엔 훅은요, 고배율 현미경을 발명을 해서 미생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백신 개발입니다. 영국의 제너는 소의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천연두 백신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항원과 항체가 잡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9세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페니실린 발견, 유전법칙 발견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멘델은요, 수도사였다고 했어요. 크기, 색깔, 모양이 다른 완두콩을 이용해서 유전법칙을 발견하였다. 20세기에는 페니실린, 영국의 플레밍,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푸른 곰팡이를 보다가 푸른 콩에 죽어있는 것을 보고 푸른 곰팡이를 죽인 그 물질인 페니실린을 이용했어요. 페니실린은 그러면 항생물질이라는 것이죠. 이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중나선 구조 발견입니다. 20세기에 왓슨과 크릭은요, X선을 이용해서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DNA 구조 모형을 완성하고 유전공학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의 코엔과 보이어가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개발해서 현대적 생명 기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유전자 제조업 기술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본 게 인슐린과 인터페론. 자, 동물 복제는요, 해기식 기술. 어쨌든 20세기에 동물 복제에 성공하였는데, 자, 복제양 돌리는 1996년 기억하셔야 된다. 해기식 기술로 이용해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고 젖속의 고양이 토끼 복제를 성공하였다. 자, 마지막 21세기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의약품 개발, 유전자 치료, 생명공학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빈칸을 뚫어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우리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빈칸을 한번 뚫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바탕으로요, 우리 내용 한번 중심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발효 기술입니다. 일단 누가요?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를 발효했었죠? 곡식을 발효해서 술이나 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딱딱한 빵에 효모를 섞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요. 영국의 누구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누구가 이것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죠. 세포를 발견하는 시대가 옵니다. 영국의 그렇죠. 로버트 훅과 그 영국의 로버트 훅은요, 뭘 발견했습니까? 일단은 어떤 것이 발명이 됐습니다.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요. 세포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 훅은요, 고배율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나서 미생물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18세기에는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여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바로 백신 개발입니다. 누가요? 그렇죠. 영국의 제너가 소의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천연두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유전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오스트리아의 멘델은요, 수도사였다고 했죠. 크기, 색깔, 모양이 다른 완두콩을 이용하여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에는 누가 있었나요? 20세기. 그렇죠. 페니실린 발견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요, 세균을 관찰하던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플레밍은 뭐를 통해서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였죠? 페니실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였어요.
이중나선 구조 발견입니다. 왓슨과 크릭은요, 뭘 이용해서 X선을 이용해서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그렇죠. 이 DNA 구조 모형을 완성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유전공학에 큰 기여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누가요? 미국의 코엔과 보이어가요. 미국의 코엔과 보이어가 그렇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물 복제. 뭐였죠? 1996년 복제형 돌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해서 복제형 돌리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동물들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지막 인간 게놈 지도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 그래가지고 이것은 유전자 치료에 영향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것은요, 각 세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세기, 몇 세기인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자,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 순서를 잠시만요. 순서를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20세기고요. 페니실린 발견하는 것은 20세기고요.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19세기가 되겠죠? 그리고 백신 개발은 18세기, 세포 발견은 17세기, 마지막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20세기.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다 20세기고 21세기라는 거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마구잡이로 다 써보겠습니다. 페니실린 발견, 그 다음에 발효, 그리고 백신 개발, DNA 이중 발견, 인간 게놈 지도 완성, 그리고 동물 복제, 그리고 유전 법칙 발견, 세포 발견, 발효 기술 했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렇게 있잖아요. 각각이 몇 세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19세기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20세기가 됩니다. 발효 기술은 고대 수메르인들과 고대 이집트인들. 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백신 개발은 영국의 제너는 17세기, 18세기. 이중나선 구조 왓슨과 크릭 20세기, 인간 게놈 지도 완성 21세기, 동물 복제 성공 20세기, 유전 법칙 발견. 유전 법칙은 그렇죠, 수도사인 멘델이 발견했기 때문에 19세기. 세포를 발견, 영국의 또 로버트 훅과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웨노 17세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20세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서 또 바꿔볼까요? 자,
요거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각각 몇 세기인지 알아볼게요. 인간 개념지도 완성 2003년 21세기. 유전법칙 발견은 유전법칙 맨델, 영국의 수도사, 오스트리아의 맨델, 오스트리아 19세기. 동물복제 성공 20세기. 백신 개발 17세기. 이건 세포 백신 개발은 18세기고요. 세포 발견이 17세기. 발효기술은 고대.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 20세기. 이중나선 구조 발견 20세기. 페니실린 발견이 18세기. 페니실린 발견이 20세기. 이것도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러면 될 때까지 계속 해볼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번에는 키워드까지 써볼게요. 자, 페니실린은 누가 발견했나요? 영국의 플레밍. 그래서 이것은 20세기가 되겠고, 이중나선 구조 발견은 크릭, 또 왓슨과 크릭이 그 X선을 이용해서 DNA 구조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을 완성했다. 20세기. 인간 게놈지도 완성은, 이 인간 게놈지도라는 것은 인간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제 의약품 개발, 유전자 치료, 생명공학 연구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1세기. 발효기술은 고대 수메르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 수메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렇죠. 곡식을 이용하여 술이나 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단단한 빵에다가 효모는 발효를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효모를 넣어서 부드러운 빵으로 만들었다.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은요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누구였죠? 제너, 영국의 제너. 백신 개발하면요 소에 우두바이러스와 천연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8세기. 유전법칙 발견은요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인 맨델이 완두콩을 이용하여 유전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세기가 되겠고, 동물복제 성공은 20세기. 1996년 복제양 돌리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포 발견. 세포는 그렇죠.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호과 영국의 로버트 훅이. 로버트 훅은 그냥 현미경을 발명해서 이제 세포를 발견한 것이고요.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이우엔호군요 그 고배율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요 미생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유전자 제조업 기술은 20세기. 오케이. 이렇게 코엔과 보이어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길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기술의 발달 과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이 이 표만 암기하셔도 제가 진짜 점수 가능하다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 표 무조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